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역 관계를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칭찬을 들으셨죠? 예,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좀 들었어요. 네. 아주 과분한 칭찬이에요. 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뭐 장 후보님은 뭐 민주화 운동의 거의 상징 같은 분이시고 뭐 전태일 열사 어머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소위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노총을 뭐 척결해야 될 악으로 이제 생각하고 현 정권의 그 운동권들하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굉장히 유연하신데 그 유연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혹시? 뭐 유연하다기보담도요. 네. 그 지난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네. 이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로 네. 진짜 군사 독재 반대, 민주화에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부터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우리 사회에 범람을 했고 네. 특히 85년도, 80년대 중반부터는 주체 사상이 또 이 범람을 했는데 네. 나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을 한 번도 따라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저 길을 계속 가다가 보니까 마치 뭐 친북 좌파에서부터 유연하게 좀 전향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향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하고 계속 계신 거네요? 아니 그동안에는 이제 87년 6월 항쟁까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고 네. 또 87년 민주화 6월 항쟁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부터 진짜 정말 오늘의 세계사적인 대변화를 새로운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보고 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 제가 민중당을 창당했습니다. 근데 마침 민주화 운동을 물으시니까 이 최근에 지금 공수처법 네. 특히 지금 저 고발 사주하는 거 아니십니까? 네. 이제는 이 고발 사주는 이거는 진짜 공작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공작 사주. 공작이다. 고발. 네. 이게 이 정권의 공작이거든. 정치 공작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또 뿐만 아니라 이거 뭐 나중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송두리째 무시합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진짜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는 민주화 투쟁의 차원에서 앞으로 치열하게 저는 이 정권의 말하면 헌정, 말하면 파괴에 대해서 제가 싸울 생각입니다. 네. 예전에 저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네.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지독하게 가난해서 네. 그 가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자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그렇게는 잘 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취지가 비슷하겠죠. 네. 그러나 저는 꼭, 뭐 저만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다 가난했고, 또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들어갈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지독하게 가난한 축에 저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그때 다 살기 어려웠지만, 네. 특히 저 눈에 보이는 우리 집, 뭐 우리 형제들 사는 것 보면서 이 못 사는 것이 결국 이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정책이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민주화 운동,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온몸으로 정말 평생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 예. 개인적인 삶의 부침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좀 힘겨운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예. 수감 생활, 수배 생활 이게 총 몇 년간? 물으시니까요. 네네. 제가 한 10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9년 넘게 징역 살고 네. 한 12년 정도 도망 수배 생활했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뭐 거의 네, 20년. 20년.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얼마든지 돈을 이제 연금으로 타가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 선생님 뭐라 하셨냐면 나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돈은 없지만 누린 게 워낙 많다. 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 네. 우리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네. 뭐 좋은 학교, 큰 학교 또 데모하는 거요. 아무리 민주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대문서 장사하면서는 민주화 운동 못합니다. 네. 민주화 운동 한 것 자체도 네. 우리 대학생들이
말은 누리는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다. 뭐 특혜를 행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뭐 지위가 아무것도 당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인사말 같은 거 하게 해주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민주화운동 투사라고 막 조폭 같은 애들이 5.18 투사라고 막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진짜 10년 옥살이 하신 분이 돈 안 받았다는 게 너무 감동을 줬는데 그게 사람들이 잘 안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뭐 순수한 제가 좀 약간 순수합니다. 순수해서가 아니라 네. 적어도 제가 지식인이죠. 네. 지식인은 검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더욱이 이것이 뭐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고 예, 예. 국민 대중과 얽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제가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러면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금도라는 것이 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검도가요 너무 없습니다. 이 검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을 좀 뭐 과도하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도 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네. 나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사회가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정말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 방금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본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은 대신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상식적으로요. 네. 그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죠. 상식적이 특히 아니라 우리 뭐- 집사람은 네. 또 먹고 살아야지. 애들 키워야지. 네. 또 우리 애들이 아버지를 너무 오래 못 보면 네. 서먹서먹 할까 싶어서 또 면회 다닐 때 또 데리고 다니지.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끼쳤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지. 그러면 집에다가 좀 생활비를 좀 갖다 주신 적이 좀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젊을 때는 고등학교 선생했고 네. 또 그 이후에는 마침 국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 이 논술 지도 선생님 오랫동안 월급이 얼마 안 됐을 텐데 딸 둘 키우시기. 그래도 생계하시기에는 네. 뭐 그런데 네. 뭐 어렵게 살고 또 저는 또 주변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래서. 근데 지금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셨어요. 네, 말이 잘 부인 안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럼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좀 안쓰러운 마음, 특히 식구들을 향해서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이 네. 여러 가지 어렵기는 하지만 상당히 만족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부인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네. 그렇게 말은 안 느끼는데 왜냐하면 네.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이제 아전인수격적인 네, 네. 이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네. 한 여자가 네. 한 남자로부터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다른 좀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알겠죠? 이건 너무 자신만만하시. 수사와 말씀이 야 대단하신 아니,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의 그런 화법에 그냥 질려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이고. 아니 그러면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돈 좀 가져와라라는 그런 구박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는 뭐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으세요. 아예 기대를 안 하시지 아직까지. 아니, 왜냐면 뭐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말씀? 당신은 네. 돈 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돈 벌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다. 와, 애초에. 날카로우신데요.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뭐 잘못한 게 한 크게 세 가지쯤 있는데요. 그중 한 두 번째 정도가 이 장기표 위원장님 만났을 때 갈비탕을 얻어먹은 거. 지금도 죄책감. 정말. 난 사람도 아니야, 진짜. 너무 하셨는데요. 네, 진짜. 그것도 경복궁에서 12,000원짜리인가를 먹었는데, 혹시 특으로 드신 거 아니에요? 또? 특은 아니에요,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신데 예. 그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싫은 일인데 여가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뭐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 좋아하는 건 뭐 산 자체도 좋지만 네.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 생각이 저 취미입니다. 그 생각도 뭐 정치나 민주화에 대한 생각 아니신가요? 그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24시간 네. 의도적으로는 1분도 네. 흐트러짐이 없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합니다. 정말 좀 건방지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그 의지와 네. 네. 심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 눈빛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 시그널 면접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면접에 참여하셨던 김준일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라디오 프로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장기표 위원장님은 그냥 민노총하고 대깨문 때려잡는 거 말고는 정책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저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노총 때려잡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책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한 3% 이상 성장시키는 일이거든요. 거기 진짜 그런 말 저기 나중에 지금 들으시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네. 그 사람 저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요, 적어도 그런데 이 패널로 나올 정도 되면, 네. 장기표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 정치 사상, 정책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그 사람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표 위원장님이 이것도- 책 3권을 읽어보고 나오셨어야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네. 저야말로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네. 가장 첨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1996년도에 신문명정책연구원을 수립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말하면 이 토플러의 미래쇼크, 제3의 물결, 네.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보고 엘빈 토플러죠. 네. 토플러는 경영혁신 기법을 거기서 창안해냈어요. 네. 뭐 팀워크라든지 쉘 방식이라든지 소사장들. 근데 저는 그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정말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서 생산력의 발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또 이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대중의 사회 정치의식이 고양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평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좀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 해방의 시대, 저 식으로 말하면 자아실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저는 이 말하자면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마인드가 꽉 돼 있는 사람입니다. 신구의 조화가 뚜렷하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고 예, 싶으시죠. 의외로 대선 출마하실 때 IT 전문가를 표방하셨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없이 혹시 뭐 제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쓴 이 신문명 국가 비전,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옥중 서한을 모아서 책을 내신 그 책은 그 진보 진영에 있어서 아주 명설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요. 그거는 좀 어떻게 많이 좀 팔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팔린 거는 뭐 이 정치인들이 책 팔아가지고 돈 많이 물론 많이 나갔고요. 당시는 몇 세까지 나갔나요? 당시는 제가 상당히 유명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아주 제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사람들은 거의 다 사봤고 또 책 나오기 전에 네. 그 왜 A4 같은데 해서도 많이 팔렸고 특히 또 전남 민주주의 청년연합 같은 데서는 제가 쓴 이 새벽 노래, 제가 옥중에서 내본 편지를 묶어서 책 만드는 걸 가지고 교재로도 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배들 만나면 옛날에 그 선배님 그 강서 이웃서 봤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책 많이 그렇게 나갔으면 그 인세를 좀 사모님 안 들으셨나요? 우리 집 사람한테 줄 돈을 얻고요. 제가 여기 출판사에서 하여튼 몇 달에 한 반년에 걸쳐서 네. 한번 100만 내지 200만 원씩 보내주는 거 잘 받았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위원장님은 뭐 몇 번 말씀하셨지만 선거에서 7전 7패를 이제 기록하셨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이제 아깝게 김해을 네. 보수가 되기 어려운 곳에서 이제 지셨지 않습니까? 이번이 여덟 번째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목표가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목표가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제가 돼야요,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나물에 겁한 사람들이 또 대통령 돼가지고 정권교체가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제가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7전 7패, 네. 저는 사실 선거에 나가서 몇 분 떨어진지 저는 잘 몰랐는데 왜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비례대표도 떨어지셨더라고요. 1번 받으셨는데. 예, 예. 근데 왜? 왜 네. 그러나 하면 이미 그 군소정당이니까요. 네. 신생진보정당, 군소정당이니까 떨어질 줄 알고 나간 거죠. 어쨌든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좀 저 자랑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요, 제가 어디 가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서 못했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선거운동을 하려면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야 좀 투명화가 됐지만 그렇죠. 그 옛날에는 자기 쌈짓돈하고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예.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저는요, 법정 선거운동도 비도 안 쓰니까 네. 우리는 그리고 또 당락이 군소정당 후보로 당선이 안 됩니다. 당선 안 되는 선거에 돈 그래 많이 쓸 일도 없고, 그래도 저는 사실 우리 집을 조금씩 줄이거나 옮겨서 네. 빚진 것 갖고 다 이래 살아왔습니다. 혹시 선거 나가시면 가족들은 거기 위원장님한테 투표합니까 혹시? 그야 물론이겠지. 예. 물론이지. 네. 아이고, 다시는 다음에 나오지 말라고 안 했어요. 물으실 정도면 커지는데. 물론 나가지 마라 합니다. 이번에는 안 말리셨나요? 제가 말릴 것 같아서요. 네. 말 안 하고 그냥 저질러.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사모님은 같이 나왔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침없는 오늘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이 1차 컷오프 이전에 마지막 행사가 되겠습니다. 후보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일단 좀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유권자분들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네네. 예,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거들려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느냐, 아니면 시전, 말하면 투로서의 문재인 정권이 나오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는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거의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요, 만약에 대통령이 혹 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리 가랍니다. 전혀.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하는데요, 저 장기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되면 더 좋고, 설사 저의 당락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그리고 완팀으로 진행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저 장기표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별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8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장기표가 8강, 4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장기표에게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그 전화는 주로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다음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나오실 텐데요. 지금 앞 후보가 지금 원팀 정신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 후보가 뒷 후보를 칭찬해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좀 칭찬해 주신다면은요. 예. 우리 유승민 후보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 말하면 이 이른바 보수 정당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주장을,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저는 참 유승민 후보가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요, 이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말하면 이 보수 강경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네. 이거는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장래가
기대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오늘 네. 장기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참 가슴 따뜻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표 후보 세 번째 순서로 등장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